당뇨 때문에 과일을 끊으셨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반은 잃어버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과일을 제대로만 드시면 혈당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해요. 이 영상에서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드셔야 안전한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과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과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귀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의 종류와 먹는 방법입니다.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과일, 즉 껍질째 먹는 과일은 혈당 관리 식단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일의 양과 형태입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말린 과일을 드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해요. 미국 당뇨병 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지침을 만드는 권위 있는 기관인데요. 이 학회에서는 과일도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당으로 바뀌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이 학회의 기준으로는 과일 한 번 먹을 때마다 대략 15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계산해요. 또 영국의학저널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오랜 기간 추적 조사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 포도, 사과 같은 통과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제2형 당뇨병, 그러니까 성인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같은 연구에서 과일 주스를 마신 분들은 놀랍게도 당뇨병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과일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인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과일은 좋지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좋고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뇨에 좋은 과일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라고 하면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 같은 작고 동그란 과일들을 말해요. 이 과일들이 당뇨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과일의 붉은색이나 보라색을 만드는 천연 색소인데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음식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죠.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당뇨병은 바로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딸기를 꾸준히 먹게 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혈당 관리가 더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리류는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한 번에 대략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해요. 컵으로 재면 대략 4분의 3컵에서 1컵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탄수화물 15g에 해당해요. 베리류는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아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과일은 사과와 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과가 당뇨에 나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와 배는 당지수, 즉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낮은 과일이에요. 또한 당 부하지수라는 것도 낮은데
이것은 실제로 먹는 양을 고려했을 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사과와 배가 좋은 이유는 껍질에 있어요. 껍질 속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장에서 당이 흡수를 늦춰주고 폴리페놀은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사과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당뇨병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나 배는 중간 크기로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이것이 대략 탄수화물 15g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껍질째 드시고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감귤류와 키위입니다. 감귤류라고 하면 오렌지, 자몽, 귤을 말해요.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째로 드실 때는 당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특히 오렌지나 귤의 하얀 속껍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당 관리에는 좋지만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몽이 이런 약들의 효과를 지나치게 높여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자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귤류나 키위는 중간 크기로 한 개가 적당하며 이것이 대략 탄수화물 15g에 해당해요. 네 번째로 좋은 과일은 의외로 수박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수박은 당지수가 높아서 당뇨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오래된 정보입니다. 최신 연구 데이터를 보면 수박의 당지수는 대략 50 정도로 중간 정도의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 부하지수예요. 수박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탄수화물 섭취량은 적어요. 그래서 당 부하지수가 낮게 나옵니다. 물론 양 조절은 필요하죠. 한 컵 정도 대략 150g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해요. 수박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금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릴 수 있고 당뇨 환자분들은 혈압 관리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치즈나 견과류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는 데이트라고도 부르는데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달콤한 과일이에요. 여러분, 대추야자가 이렇게 단데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될까 싶으시죠? 놀랍게도 대추야자의 당지수는 대략 54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대추야자는 크기가 작지만 당의 밀도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당 부하지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대추야자를 드실 때는 반드시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한 번에 2-3개 이내로 드시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에 좋은 과일 5가지를 알아봤어요. 베리류, 사과와 배, 감귤류와 키위, 수박, 그리고 대추야자였습니다. 이 과일들은 적당량을 제대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바로 당뇨에 위험한 과일과 먹는 방식이에요. 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과일 주스입니다. 특히 100% 과일 주스가 아닌 것들은 더욱 위험해요.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 의학저널 연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연구에서 과일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당뇨병 위험이 증가했어요.
반면 같은 과일을 통째로 먹은 사람들은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과일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주스를 마실 때는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사과 주스 한 컵을 마신다고 배가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과 주스 한 컵에는 사과 서너 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당분 섭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100% 과일 주스는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권장하지 않아요. 100% 주스라도 섬유질이 제거되어 있고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00% 주스도 당뇨 환자에게는 특별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말 주스를 마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적은 양, 즉 3분의 1컵에서 2분의 1컵 정도만 드시고 물로 1대1 비율로 희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주스를 피하고 과일을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건과일,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크랜베리, 말린 망고 같은 것들이죠. 건과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적은 양의 탄수화물이 고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말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당분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생과일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포도 2큰술이면 탄수화물 15g입니다. 손으로 한 줌만 집어도 이미 적정량을 초과해요. 그런데 건포도는 크기가 작고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과일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양 조절이 매우 중요해요. 한 번에 2큰술 이내로만 드시고 그것도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 안에서 계산해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바나나는 익으면 익을수록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덜 익은 녹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하지만 노랗게 잘 익고 갈색 반점까지 생긴 바나나는 대부분의 전분이 당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바나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땅콩 버터를 조금 바르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것은 스무디입니다. 스무디는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이에요. 특히 시럽이나 주스를 베이스로 만든 스무디는 매우 위험합니다. 스무디의 문제는 액체 형태라는 것입니다. 액체는 고체보다 훨씬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죠. 또한 스무디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을 한꺼번에 넣다 보면 과일의 양이 과다해지기 쉬워요. 빨대로 쭉쭉 빨아 마시다 보면 어느새 과일 서너 개 분량을 순식간에 섭취하게 됩니다. 스무디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만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해요. 시럽이나 주스 대신 물이나 무가당 우유, 두유를 베이스로 사용하세요. 과일은 한 가지만 그것도 한 교환 분량, 즉 탄수화물 15g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을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나 아보카도, 견과류를 넣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자몽과 약물 복용의 문제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몽은 당지수가 낮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에 좋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몽에는 CP3A4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많은 약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몽을 먹으면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약물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어요. 그 결과 약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 혈압약, 항부정맥 약 등과 상호작용이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신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액에 칼륨이 쌓일 수 있어요.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장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로는 바나나, 오렌지, 멜론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과일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칼륨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포도, 딸기, 사과 같은 과일들은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피검사로 알 수 있어요.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당뇨에 위험한 과일과 먹는 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일 주스, 건과일, 잘 익은 바나나, 잘못 만든 스무디, 약물과 상호작용하는 자몽,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을 때 고칼륨 과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앞에서 탄수화물 15g, 한 교환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을 실제 과일의 양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나 귤, 키위는 중간 크기로 한 개가 한 교환입니다. 베리류는 4분의 3컵에서 한 컵 정도예요. 수박이나 멜론은 한 컵이 한 교환이에요. 포도는 17개, 컵으로 재면 반 컵 정도가 한 교환입니다. 주스는 3분의 1컵에서 반 컵 정도인데 이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건과일은 2큰술이 한 교환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총 몇 교환을 먹어야 할까요? 이건 개인마다 달라요.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교환에서 두 교환, 즉 탄수화물로 15g에서 30g 정도의 과일을 드시는 것이 적당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당뇨 접시법입니다. 당뇨 접시법은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권장하는 식사 방법인데요. 접시를 생각해 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웁니다. 나머지 절반을 다시 둘로 나눠서 한 부분은 단백질, 다른 한 부분은 탄수화물로 채워요. 여기서 탄수화물에 과일도 포함됩니다. 밥이나 빵과 함께 과일도 이 4분의 1 공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과일의 양이 조절됩니다. 과일만 따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적당량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과일을 먹을 때 혈당이 튀지 않게 하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은 실제로 당뇨 환자들이 사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팁은 과일을 단독으로 간식처럼 먹지 말고 식사와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과일만 따로 먹으면 과일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해요. 하지만 식사와 함께 먹으면 다른 음식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당이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채소의 섬유질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팁은 먹는 순서입니다. 이것은 최근 여러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식사를 할 때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과 과일을 드세요.
이 순서대로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위와 장에 먼저 도달해서 일종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흡수가 천천히 돼요. 실제 연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팁은 운동과 과일 섭취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기 전이나 직후에 소량의 과일을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져요. 이때 과일을 조금 먹으면 저혈당을 예방하면서도 혈당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운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 필요한 과일의 양이 달라요. 가벼운 산책이라면 과일 없이도 괜찮고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다면 작은 과일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팁은 손바닥 규칙입니다. 저울이 없어도 대략적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통과일은 본인의 주먹 크기 정도가 한 교환입니다. 건과일은 엄지와 검지로 2번 찝은 정도, 즉 2꼬집 정도가 한 교환입니다. 이 방법은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외출했을 때나 저울이 없을 때 유용해요. 자신의 손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디서든 대략적인 양을 가늠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팁은 혈당계를 통한 개인 반응 확인입니다. 같은 과일을 같은 양만큼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분은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다른 분은 사과만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혈당계를 사용하신다면 실험을 해보세요. 특정 과일을 먹기 전에 혈당을 재고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다시 재보세요.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어떤 과일이 본인에게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도 이런 개별화된 접근을 권장해요. 당뇨 관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확인하시면 좋아요. 첫째, 주스 대신 통과일을 드세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둘째, 하루 과일은 한 교환에서 2교환, 즉 탄수화물로 15g에서 30g 이내로 드세요. 셋째, 베리류, 사과, 배를 중심으로 선택하세요. 이 과일들이 혈당 관리에 가장 유리합니다. 넷째, 수박은 한 컵까지만 드세요. 수박은 괜찮은 과일이지만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건과일은 2큰술, 바나나는 반 개까지만 드세요. 적어 보여도 탄수화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섯째, 자몽은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피하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것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일곱째, 신장 질환이 있다면 저칼륨 과일을 선택하세요. 포도, 딸기, 사과가 좋은 선택입니다. 이 7가지만 지키셔도 과일 때문에 혈당이 요동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박은 당 지수가 높아서 당뇨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이건 오래된 정보입니다. 과거에는 수박의 당 지수가 70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최신 연구 데이터를 보면 수박의 당 지수는 약 50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의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 부하 지수입니다. 당 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보여주지만 당 부하 지수는 실제로 먹는 양을 고려한 수치죠. 수박은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당 부하 지수가 낮아요. 한 컵 정도, 즉 150g에서 200g 정도만 드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양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추야자는 엄청 단데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 놀라시겠지만 대추야자의 당 지수는 54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당지수만 보면 사과나 배와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대추야자는 크기가 작지만 당의 밀도가 아주 높아요. 따라서 조금만 먹어도 당 부하지수가 올라갑니다. 한 번에 두세 개 이내로 드시고 반드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셔야 해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대추야자를 간식으로 드실 때는 이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0% 과일 주스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100%와 100%가 아닌 주스 둘 다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아요.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하버드 연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100%가 아닌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당뇨병 위험이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100% 주스는 어떨까요?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득도 없었어요. 반면 같은 과일을 통째로 먹은 사람들은 당뇨병 위험이 감소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제거되고 과일의 양이 과다해지며 액체 형태라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 주스라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나나는 당뇨 환자에게 절대 금지 과일인가요? 금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바나나의 문제는 익으면 익을수록 전분이 당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노랗게 잘 익고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대부분의 전분이 당으로 바뀐 상태죠. 바나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녹색이 조금 남아있는 바나나가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땅콩 버터를 조금 바르거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의 일부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을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가요? 네, 최근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과 과일을 드세요. 실제 연구에서 이 순서대로 먹은 사람들과 반대 순서로 먹은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크게 낮았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생길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와 장에 먼저 도달해서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이 방법은 약을 추가로 먹거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병이 있는데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신장병이 있다면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과일은 바나나, 오렌지, 멜론입니다. 신장병이 있다면 이런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칼륨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포도, 딸기, 사과, 배, 수박 소량은 괜찮아요. 하지만 신장병의 정도에 따라 제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에 좋은 과일과 위험한 과일,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귀한 식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가장 좋은 과일은 베리류, 사과, 배, 감귤류, 키위, 적당량의 수박과 대추야자입니다. 이 과일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지수가 낮으며 실제 연구에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면 조심해야 할 것은 과일 주스, 건과일, 잘 익은 바나나, 잘못 만든 스무디입니다. 또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조심하시고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고칼륨 과일을 피하셔야 해요. 과일의 적정량은 하루 한 교환에서 두 교환, 즉 탄수화물로 15g에서 30g입니다. 사과나 귤은 중간 크기 1개, 베리류는 1컵, 수박은 1컵, 포도는 17개, 건과일은 2큰술이 한 교환입니다. 혈당이 튀지 않게 먹는 방법은 5가지입니다. 첫째, 과일을 식사와 함께 드세요. 둘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셋째, 운동 전후에 소량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넷째, 손바닥 규칙을 사용하세요. 다섯째, 혈당계로 개인 반응을 확인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스 대신 씹기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시고 섬유질을 제거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당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의 지침과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 그리고 수많은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당뇨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실천하면 돼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끊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좋다고 마음껏 먹을 수도 없어요. 적절한 종류를 적절한 양만큼 적절한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베리류, 사과, 배를 중심으로 과일을 드셔보세요. 주스는 끊으시고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세요. 식사와 함께 채소를 먼저 드시고 과일은 마지막에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한 달 후 혈당 검사에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주세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정확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실 때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려워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바꿔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주스를 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는 과일의 양을 조절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어요. 당뇨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젊은 그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